뼈와 척추에 대한 10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만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우영합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수술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수술 받았으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늘은 척추 수술 이후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는지, 그리고 스포츠, 직장에 복귀, 그리고 부부 관계까지 내용을 담아왔으니까 수술 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 많죠? 수술 후에 피해야 하는 음식, 어떤 음식을 좀 피해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건강 보조 식품, 그러니까 몸에 좋은 뭐 한약이라든지 홍삼 뭐 이런 건 크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칼슘과 무기질 자체가 음식 및 건강 보조 식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 자체는 안 그래도 알코올 때문에 염증, 상처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커피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데 보통 3잔 정도는 이제 그 이상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흡연 자체는 이제 유압술 고정을 했고 이제 뼈 붙이는 수술을 했으면은 이 담배 자체가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고 혈관도 수축해서 뼈의 생성과 융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흡연 자체가 척추 고정 수술 이후에 합병증의 발생을 이제 야기하는 거죠. 담배는 좀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 담배, 술 이런 거는 이제 빼고 단백질, 비타민 성분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사과, 오렌지, 양배추, 브로콜리가 좀 좋거든요. 토마토 이런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비타민 C 자체를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자체는 수술 후에 이제 그 상처 아물게 하는데 영양소로 고단백으로는 닭가슴살, 소고기, 두부, 콩, 우유 등이 있고 견과류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수술 꼭 하지 않아도 뭐 과일과 그런 야채 섭취는 많이 도움이 될 수, 특히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뼈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에는 맵고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탕후루도 많이 먹던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겠죠. 피자, 치킨, 햄버거, 도너츠, 베이글도 요새 꽤 많이 먹던데 이런 것 자체가 칼로리 자체가 높기도 하고 환자분의 척추 수술 이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체중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은데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허리에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배 자체가 나오면서 자세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칼슘 함량이 높은 우유,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뼈, 다시마, 김, 미역, 굴 같은 해산물 자체가 도움됩니다. 특히나 칼슘 자체는 척추 수술 후에 뼈가 붙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척추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 섭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검은 콩이라든지 달걀, 흰자, 쇠고기 등도 도움을 되고 비타민, 멀티비타민이죠. 그런 것도 수술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섭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안 좋은 거의 대표적인 흡연과 음주죠. 흡연 자체가 수술의 성공도를 낮춥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관 수축되기 때문에 뼈가 안 붙어서,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서 만성기침이 유발되게 되면은 디스크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디스크가 재탈출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음주하고 카페인 섭취 더불어 흡연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음주와 카페인 섭취 자체도 혈액순환 방해해가지고 근육 경직시켜서 뭐 대장염 위험까지 생기니까 반드시 술과 담배는 피하시는 것이, 커피는 3잔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보시면 단백질, 비타민, 칼슘 수술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연, 금주, 비만 뭐 이거는 평소에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만 가려 드신다면 척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포츠, 운동 많이 좋아하시죠? 골프, 등산, 특히나 요새 골프가 늘면서 골프 많이 해도 되나요? 언제 하면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골프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리 스윙 멋있게 치면 참 폼도 좋고 공도 멀리 나가면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하지만 허리 자체는 좀 그 쥐약인 운동이죠.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디스크하고 관절의 퇴행을 가속화하죠. 그래서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받으셨다면 3개월째 복귀가 가능하고, 유압수를 하셨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골유압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골프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즈 수술을 4번 했거든요. 유압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골프 자체의 이제 골유압 여부를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걷는 거는 수술하고 1, 2주째부터 가능한데, 등산 자체는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낮은 산부터 하시거나 4에서 6주째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산, 골프 참 그 멋있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지만 척추 건강에는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은 그 어깨, 골프 부상은 손목, 관절 쪽도 손상되고 보통 1주 정도 쉬면 되면 좋아지는데, 부상 자체는 골프장보다는 연습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골프 연습하시다가 통증을 느낄 수 있고, 연습장에서는 무조건 공을 치다가 많은 공을 치다가 허리랑 어깨 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허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골프랑 테니스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필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습장 다르게 먼 거리를 운동하면서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부상이 좀 줄어들고, 만약 골프를 치고 나서 허리나 어깨 근육이 결린다, 사우나보다는 보통 골프장에 사우나 많이 있죠. 얼음찜질 효과가 좀 좋고, 손목 발목을 삐거나 갑자기 허리 어깨가 결릴 때에도 초반 2, 3일간은 얼음찜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터지거나 급성 염좌 생기거나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병변이 좀 운동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많이 걸으면 통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 악화에 기여하니까 반드시 좀 주의를 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고 나거나 염좌하거나 그러면 얼음찜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디스크 수술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골프를 즐길 수는 없을까 많이 여쭤보시죠. 복귀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복귀하려면 탈이 수 있죠.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스윙을 제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통 팔로 치는 걸 이렇게 뭘 회전하지 않고, 그래서 3개월째부터 숏게임 간단하게 어프로치 비슷하게 골프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게임은 한참 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사 막는 수술, 그러니까 유압수를 하고 나면은 스윙 때문에 안정적인 하나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딩 하기 전에 골프 필드에 나가는 거죠. 그 수술 이후에 반응 조직 때문에 딱딱해서 움직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되면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디스크 자체는 또 로테이션, 회전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스윙보다는 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소에 척추 균형을 잡는 운동이 필요한데, 오른손잡이는 이제 왼쪽으로 해서 그 골프채를 시행하고 한쪽으로만 스윙하기 때문에 한쪽 관절만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쓰는 쪽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골프 필라테스 재활 프로그램 추천하고, 그 비거리에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세 수술 받았으면은 내기나 이런 비거리에 욕심을 좀 줄이시고 라운딩에서 운동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발하지 않고 하시려면 골프를 다시 또 못 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판단해가지고 언제 복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이렇게 숏게임 어프로치,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골프를 잘 치진 않고 있는데, 제가 허리 자체가 부담되시는 환자분들은 골프 운동을 조금 주치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필라테스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하고 골반을 이제 같은 무게로 움직인 다음에 한쪽 교차해서 팔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쓰러질 위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팔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 골프 필라테스,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운동이죠. 꼭 골프 아니더라도 이런 운동 통해서 재활 치료한다면 몸의 밸런싱,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위치 이동 감각을 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골프는 허리 수술하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내시경이나 현미경수라면 3개월째, 보통 이제 6주째 CT 찍어 보시고 3개월째 고통 치료 끝나니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압수는 1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등산 같은 경우는 6주 정도. 그리고 아까 골프 필라테스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밸런싱에 좋고, 성급하게 허리를 쓰거나 수술에 무리하게 사용하시면은 또 재발성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복귀 시기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복귀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복귀, 직장에 가는 거죠. 사업을 경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인이면 어쨌건 복귀해야 되는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보는 내용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현미경,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3, 4주째 복귀가, 저는 뭐 2주째도 복귀를 시키긴 한데, 예를 들어 유압술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보시는 거고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는 일, 허리를 써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복귀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게를 드는 운동을 이제 일을 하신다면 조금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 후에 재발하는 리스크가 한 3% 정도, 뭐 현미경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보고 있고, 내시경도 많으면 7%까지 보는 페이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2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달리기라든지 무리한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소독을 받으시면서 염증에 대한 처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를 빡빡 문지르지 말고 간단하게 물과 비누를 통해서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처가 아직 있으면 때를 미는 운동은 아직 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한 달 뒤. 사우나 같은 경우도 실밥 제거한 이후에 한두 달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쓰는 직업을 가진 경우는 한 달 이후에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 제거술, 협착증 같은 경우는 3개월째부터 달리기, 기타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압술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뒤. 골프 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래 하던 운동 자체를 다시 복귀하고 싶을 때, 배드민턴, 테니스, 달리기 이런 거는 3개월째에서 6개월째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복귀 시기 보겠습니다. 직장 복귀 시기. 내시경, 현미경 수술은 수술 후 3, 4주째. 빨리 복귀하면 그만큼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압술은 2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몸 쓰는 환자 같은 경우 한 달 뒤에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작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후 피는 꼭 제거해야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죠. 보시겠습니다. 고정술, 뼈에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그 마디 자체가 움직임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못 자체는 안에 몸 속에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제거하는 경우가 유압이 완전히 됐는데 내가 이건 진짜 빼야겠다 계속 얘기하시면 뺄 수는 있으나 굳이 빼실 필요는 없는데, 불편감이 크다라고 판단될 경우, 나사못이 좀 돌출되거나 하는 경우는 제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정했던 부위가 불편감 있으면 제거할 수 있고, 뼈의 연속성, 그리고 그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 이런 경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고정을 해줘야, 뼈를 고정해줘야 그 움직임이 틀어지지 않고, 보통 유압되는 기간은 손가락 같은 경우는 3, 4주, 손은 또 오랫동안 그 고정해 놓게 되면은 그 수부 강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는 12주, 그리고 쇄골 같은 경우는 9주 정도 되는데, 어쨌든 유압술 하게 되면 3개월에서 1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에 따라 금속 제거 시기가 좀 달라집니다. 상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화지는 좀 더 길고요. 그래서 감염이나 골수염, 분류압 등이 생기면 좀 빨리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 금속 제거 같은 경우는 이 금속물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불편하거나 제거하는 게 더 이익이 낫겠다 생각하시면 제거하는 건데, 굳이 큰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단순히 제거하고 싶다 하면 굳이 제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년째 제거해도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제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시기를 이제 고려한다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또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깨 관절광내 고정술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유압이 다 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고, 척추 고정물을 제거하는 거 저희가 이제 드리고자 한 메시지인데, 나사못 자체로 인한 통증이 있다, 환자분도 꼭 제거를 원한다, 그럼 유압이 됐으면 제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인접 분절, 그러니까 고정했던 부위 위쪽에 수술이 필요하다. 유압술이 또 연장이 돼야 된다면은 나사못 이전 거를 제거 수술해야 되고,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나사못을 제거해야겠죠. 이게 내시경하 유압술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척추 고정물에 대한 제거 보시면 고정술에 사용한 나사못 자체는 일단은 있어도 됩니다. 무겁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접 변절 4, 5번 수술했으면 5, 6번이나 3, 4번 쪽에 수술을 연장해야 될 경우는 이전 나사못을 제거하고 수술을 계약해야 되고, 이 나사못 자체에 대한 통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환자가 또 제거를 원한다 하면은 유압이 되는지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고요. 유압이 완전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분이 이 나사못에 불편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주치의하고 상의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 이후에 뭐 고정술 제거하는 거는 있고, 고정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저림감에 대한 호소를 좀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가져봤습니다. 수술 직후에 그 통증은 바로 좋아지죠. 너무 아팠던 통증은 바로 사라지고, 저림감도 꽤 좋아지지만 이제 무딘감, 내사라는 느낌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히 좋아지는데, 저는 보통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2주째 통증은 사라지고 6주째까지 좀 먹먹한 느낌이 갈 수 있고 3개월째 마비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차이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히 증상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내 다리 하는 느낌이 먹먹하게 남아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 저림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오랫동안 신경이 눌렸는 경우는 신경 자체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을 너무 늦게 했을 때는 그 회복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 유착 때문에 6주에서 12주 사이에 그런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수술 이후에 재발성 디스크 혹은 감압이 덜 된 경우도 그 신경 압박이 풀리지 않아서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가 디스크가 아니고 다른 증상, 예를 들어 뭐 혈관 문제라든지 말초신경 문제인 경우도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처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나서 좌골신경통의 증상을 알고 진단을 내려야 원인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증입니다. 척추 질환은 보통 수술하고 나면 재발이 대부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고 수술 아예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수술 자체가 이제 시술에 비해서는 퇴행이 심한 마디에 생겼을 경우 이제 많이 시행하고 무조건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과 이후에 같은 부위에 또 디스크가 좀 터지거나 새로운 양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척추 수술 이후에 이제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는데 실패 증후군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고 나서 그 주변 조직으로 불안정성, 나사목 고정이 좀 흔들린다든지 이후에 인접 분절에 퇴행이 되거나 그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기면은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0% 정도 상회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 그 병변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약물 쓰고 하시면 되고, 뭐 간단한 감압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추간공 확공술 같은 경우 수술 이후에 다른 병변에 이제 추간공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빠른 회복도를 볼 수 있으나, 이게 진단이 만약에 애매하게 잘 안 될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불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성으로 유착으로 추간공이 막혀 있으면은 주위에 넓혀주는 뭐 시술도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시술 자체는 이제 불가능하고, 이런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목 고정하고 시술을 이렇게 진행하죠. 꼬리뼈로 이렇게 해서 카테터가 들어가는 게 시술이고요. 이런 고정 이후에 중심간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카테터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공 확장술은 나가는 신경 통로 쪽을 넓혀주는 시술인데, 내시경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제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림 증상이 계속될 경우 이제 진단해가지고 병변이 확실하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죠. 호전되는 양상 보시겠습니다. 저림감, 무딘감, 통증은 발생하고 나서 회복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서히 좋아할 수 있고, 보통 급성 통증은 2주, 그리고 내 다리 하는 느낌은 6주째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는 영구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재발하거나 새로운 양상이 생기게 되면 척추 수술 이후의 통증 증후군 혹은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행 변호가 많이 심하지 않거나 유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추강 확공술, 확장술, 추강 감압술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척추 수술 후에 보조기를 계속해도 되는지, 아픔 차도 되는지에서 많이 여쭤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감압술하고 나면은 4주 정도 착용합니다. 4주. 시술하면 2, 3주 정도. 고정하면 3개월 착용하죠. 이후에는 보조기를 풀어도 되는데 또 약간 그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속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래 착용하게 되면은 척추의 길이근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는 자세가 조절이 되고 굽혔다 폈다 하는 거를 이제 교정할 수 있죠. 수술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는 근육도 위축되고 관절도 구축이 되고 몸보다 먼 쪽에 있는 운동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척추 뭐 연성 보조기, 경성 보조기, 딱딱하냐, 물렁물렁하냐 이런 보조기가 있고, 부에 따르면은 엉덩이부터 골반 쪽에 착용하는 보조기, 그리고 허리 영치 보조기, 보통 아랫레벨이죠. 이렇게 요추 시술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보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성 보조기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보조기를 수술했을 때, 이제 4, 5번이나 5, 6번 쪽 디스크 수술했을 경우 착용하는 거고, TLSO는 보통 골절, 압박골절 환자한테 이렇게 어깨끈을 하는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등 허리 영치 보조기는 보통 경추병변이랑 흉추병변의 이제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예방하는 환자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목 보조기 같은 경우는 보통 연성 같은 경우는 사고, 이제 교통사고, 경미한 사고 있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경추 감압술을 하거나 경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시계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왜 답답한 보조기를 착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수술 이후에 이제 그 수술 부위가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절 자체를 움직임을 좀 예방하면서 조직을 이제 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과도한 움직임도 피할 수 있고요. 오랜 기간 착용하면 좋은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하게 시기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근육 통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때도 사용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수면 시 만약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면 아예 생활하실 때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 하면은 앞판만 떼고 사용하시거나 보조기를 끌으시고 이후에 이제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변의 통증 조절을 위해서 근육 강화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보호대는 그 효과 자체는 뭐 기계적으로 운동을 제한할 수 있고, 보조기 착용하는 효과가 환자에게 이득이다라고 판단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상 부위로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교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부작용은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되면 이제 2차적인 통증, 너무 근육이 좀 제한되고 인대도 짧아지면서 근막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평소 이제 너무 심리적으로 이 보조기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는 경우는 보조기 착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적절한 시기에 빨리 떼시고 재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원, 이게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죠. 보겠습니다.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보통 전기자극 치료를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가동 범위 회복하고 약해진 근력을 회복시키고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는 일단 일주일 이상 그 누워 있는 것 자체는 근육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고요. 한 달까지는 가볍게 걷거나 수술한 척추 주위 안정화 운동, 그리고 보조기는 3주 정도 착용하시고 6주째부터 척추 가동화 운동을 시행하고 3개월째부터는 팔다리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운동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나쁜 자세 피하시고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좌식, 그러니까 앉아서 그 생활하신 분들은 엉덩바닥에 이제 중력을 대항하듯 몸을 좀 이렇게 고추 세워서 앉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1시간 이상 앉으면 반드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디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퇴행성 질환보다 앉은 자세와 비만 이런 것들도 운동 부족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작업하시면 반드시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발의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만 돌리는 자세보다 숙인 자세 좀 피할 것 같고, 비만도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이 약입니다. 수술 후에 절대 안정은 초반에는 좀 필요하고, 이후에 한 2주 넘어서부터는 어쨌건 걷는 운동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달부터는 이제 안정화 운동, 2, 3주부터는 보조기 착용을 살짝 하면서, 그리고 허리 강화 운동, 러닝머신에서 보행 운동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걷는 운동은 평소에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수영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병과 평영 자체는 그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자유형과 배영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담배 끊어야 되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니코틴, 타르 자체가 유압도 안 되게 할 뿐더러 그다음에 그 척추 자체에 이제 그 염증 반응도 생길 수 있게 하니까 흡연도 반드시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허리 수술 후 재활 치료 보시면은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마비 증상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통 그 신경 치료하는 그런 그 물리치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보낸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는 경우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디스크 재발의 원인입니다. 런닝머신 보행,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유압술 같은 경우는 금연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디스크나 척추 수술 이후에는 반드시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죠. 척추 수술 이후에 부부관계, 성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리 수술하고 보통 이제 성행위 관련된 신경이 척추 이제 요추의 1, 2번부터 4, 5, 6번까지, 천추 신경은 이제 그 마미총이라고 말초신경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디스크가 주로 영향을 받는 부위가 3, 4, 5번과 천추 1번이죠. 그래서 이 자체는 디스크 수술 받았어도 이 영향 자체를 보이는 신경이 다르니까 괜찮다. 그리고 수술한 경우는 성관계는 이제 부부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500m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성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디스크 수술 이후에는 일주는 제가 볼 때 좀 빠른 것 같고 3주, 4주 정도째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생활과 허리 통증 관계는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그 부부관계 하시게 되면 안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성행위 자체는 이제 접촉으로 인한 그 전달된 신경이 굵은 신경이고, 허리에서 오는 통증은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행위 자체가 엔도르핀을 이제 공급해주기 때문에 허리에 오는 통증을 억제하고, 오르가즘 자체도 몸의 이완이랑 통증을 이제 감소시켜 주니까 규칙적인 상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 통증에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칙적인 상생활을 유리하고, 뭐 허리 아프니까 오늘 건드리지 마라는 말보다는 허리가 아프니까 오늘 사랑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행 이후에는 몸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으로 인한 불안감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뼈와 이제 허리 근육도 튼튼해주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시켜주고 칼슘이 그 뼈에 잘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 자체가 배와 허리 근육을 단련시켜주고, 성행위 자체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근데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성행위는 보통 현미경술을 하게 되면 2주, 유압술은 3주는 좀 빨라 보이고 2달 정도, 그리고 유압술 2마디 이상 하게 되면 한 달 이후. 저는 보통 2세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통증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안정치하고 핫팩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통증을 없애주고, 근육의 긴장도 막아주고, 노화도 막아주고, 여성의 질 건강, 남자는 전립선 보호도 해주고, 만족 성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적절한 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예 허리 수술하기는 부부관계 못한다 이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 500m 정도 걸을 수 있을 때 성생활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스크 수술은 제가 볼 때는 1주는 좀 빠르고 2주에서 유압수를 하게 되면 2달 정도. 그리고 성관계가 근육의 긴장도 이완도 시켜주고, 통증 이완 세포도 해주고, 노화도 막아주니까 좋을 것 같고요.
환자분 통증 완화에 위해서는 반드시 베개를 받쳐서 척추에 공간이 없도록 환부 자체를 좀그 프로텍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남성 같은 경우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발생하니까 뼈와 근육의 발달이 되니까 반드시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괜찮죠, 그죠? 결론 보시겠습니다. 척추 수술하고 나서 단백질, 비타민, 칼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척추술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골프 같은 경우는 내시경, 현미경 수술하고 나서는 한 2달, 3개월째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압술하고 6개월째. 앉아서 일하시는 경우는 보통 그 직장 복귀가 3, 4주째부터 가능할 것 같고요. 고정술 했으면 반드시 나사못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림감, 무림감, 통증은 발생할 수 있으나 혹시 그 수술 이후에 다른 병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보조기 착용은 너무 오래 착용하면은 이제 척추 자체에 그런 근육이 말라가는 통증을 생길 수 있게 하니까 적절한 시기를 맞춰서 교정하는 그 부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레칭, 런닝머신은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점차 강도를 좀 올라가면서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성행위 같은 경우는 통증 없애주고 건강에 좋으니까 근육 긴장 이완시켜 주니까 시기 자체를 너무 당겨서 하시는 것보다는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척추 수술 후에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내용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수술 후에 좋은 음식, 스포츠, 그리고 직장 복귀 및 부부관계까지 정리했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